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봇대가 아니라 가로등이죠. 요 두 개가 있고요. 네, 그 사이에 나무가 있어요. 이거 같죠? 그리고 뒤에 있는 건물인데요. 건물의 벽 색깔하고 창문 스타일이 여기 이 벽하고 이 창문 스타일이라고 같죠? 또 2층 집이죠. 예, 근데 여기가 폭탄을 맞은 거예요. 영상을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Вот он очередной вот такой вот. 네, 여기서 여기에 바로 여기 폭탄 맞았죠? 예, 폭탄 맞은 데를 찍고 있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휘어 있는 길이에요. 그죠? 이 건물 보이시잖아요. 이거. 네, 여기 보면 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가로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 가로수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네,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옆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가 맞아 보이는데요. 이 아저씨가 어디서 찍고 있는 거 하니 대략 요쯤에서 이쪽 방향으로 찍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이 이렇게 휘었죠? 아까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장소는 두두두두 하면 두두두두 자 남북을 맞춰야 되겠군요. 쭉 맞추면 두두두두두 이렇게 되고 여기 어디냐면 슬라비안스크에 있는 유제품 공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러시아군이 여기다가 뭔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뽀겠다고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유제품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볼 봄도 자꾸 슬라비안스크 유제품 공장 부지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뭔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겠죠. 여기서 유제품을 만들어서 군인한테 납품을 했나? 그럴 수도 있고요. ISW 지도를 보시면 여기 슬라비안스크에 있는 여기입니다. 도심지에 있는 곳입니다. 자, 수미 지역에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 없고 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크라스나리만 변화가 없고 여기는 여기 시베르스크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지역 나오고 있고요.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없고 포크롭스크 변화가 없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없고 자포리자 변화가 없고 네 오늘은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영상은 파브 3000이라고 써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파브가 아니라 오다브 3000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터지는 모습이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충격파가 하얗게 팍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터지거든요. 이게 열압력탄 특징입니다. 야, 근데 엄청나게 아파트가 많이 뽀개졌는데 지난번 아파트하고는 완전 다른데? 와, 열압력탄이 엄청 센가 봅니다.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군 임시 배치 기지에 파브 3000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박격포를 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발견을 하고 드론으로 공격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불이 붙어갖고 지금 이 사람은 그 콜롬비아 용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용병으로 온 게 아니고 인신매만 당해갖고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그랬는데 나를 강제로 온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용병사에서는 카르텔의 사람들이 매매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더 만연할 수도 있지만 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영국의 챌린저 전차가 고장이 나갔고 차로 실어가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챌린저2 전차는 고장이 잦고 자주 멈춰서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어떤 참호를 점령했더니 콜롬비아 용병 2명이 죽어 있었는데 마약하고 돈을 잔뜩 갖고 있었대요. 틱톡에서 흥미로운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자포로자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인을 급히 버리고 간 벙커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한 요새를 수색하는 동안 사망한 무장대원 4명이군요. 4명입니다. 급하게 버려진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인 2명은 콜롬비아인이었고 그들의 가방에는 다량의 마약과 달러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또 폭격한 영상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거 나오죠. 철도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 또 공격당했답니다. 러시아군이 산부인과 병원을 왜 공격하는 것일까요? 적군이 벨고로드를 공격하여 차량을 봐서 또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 벨고로드의 민간인을 또 부상을 입혔답니다.
네, 우크라이나 에너지 자원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끝났나 봐요. 휴전. 키예프 주민들이 장시간 정전으로 인해 카르키우 고속도로를 차단했습니다. 고속도로 차단하고 또 이제 길막 시위 시작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인 마인드죠. 네. 패치 제대로 장착돼 있어. 기본 패치가. 인근 주민들은 질서정연한 행렬을 이루어 도로를 건너며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디텍 우크라이나 전기회사에 따르면 키예프는 자정부터 전력 공급 일정을 재개할 것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2026년 1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사상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이 더 센 거죠. 그 드론보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인정되지 않은 스타링크 단말기는 우크라이나에서 폐쇄될 것이라고. 러시아가 쓰니까 여기 명단에 있는 스타링크 단말기만 이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며칠 전에 나온 건데 러시아도 자체 스타링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올해부터 시작한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공개 그룹 딥스테이트에 따르면 1월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많이 점령했는데 11월이나 12월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1월 달은 작년 11월, 12월보다 적게 점령했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쳐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콜라이프 주지사 킴은 땅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평화협정을 촉구했습니다. 야, 우리 지쳤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안 되냐? 땅 좀 주고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주지사가 했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파기할 경우 돈바스는 러시아의 새로운 공세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평화협정을 파기할 경우에 대비해서 러시아가 돈바스를 내놔. 너네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 휴전협정 여기고 다시 시작하려면 너네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해야 돼. 이런 얘기를 뉴욕타임즈가 실어주고 있어. 이거는 러시아 측의 주장인데 그걸 실어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예?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장악하게 되면 모스크바가 새로운 공세 국면을 시작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또 이제 반대편 얘기도 해주고 있어. 공정하게 이제 얘기하고 시작했죠. 뉴욕타임즈가. 예. 러시아 입장도 얘기해주고 우크라이나 입장도 얘기해주는 거예요. 야, 얘네들 왜 이렇게 공정해졌지? 야, 미쳤나? 게다가 뉴욕타임즈는 민주당입니다. 트럼프를 아주 죽도록 싫어하는 민주당을 두둔하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뉴욕타임즈가 공정하게 돌아섰어요. 근데 한국 언론은 보기도 싫어. 궁금하지도 않아.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회담이 언제 시작될 거래요. 근데 다른 이거 얘기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 보면은 회담이 연기됐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대요. 아부다비 회담이 결렬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대요. 근데 젤렌스키는 김치국 마시고 있어. 좀 이따가 할 거야.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됐던 아부다비 회담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가 쭉 이제 나오는데, 아마 이제 회담이 안 열리는 것보다 연기를 하게 되면 그 느려진 시간만큼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지없이 바로 공격했습니다. 그냥. 야, 뭘 연기는 무슨 연기야 이 새끼야. 바로 2월 1일 지났지? 에너지 휴전은 끝난 것 같네요. 체르카시의 변전소가 공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서방 군대를 파병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시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나토 하사가 유엔 모자 쓴다고 달라지는 거 있냐? 나토군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하사가 나토나 EU라고 쓰인 모자를 쓴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러시아 대통령께서도 멋진 이야기를 했는데, 군사적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메드베데프.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는 푸틴 대통령이 발표했으면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인물의 운명에 대해서, 젤렌스키의 운명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다. 이미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지루한 인물이 되었으니까요. 동료들이 쓰는 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키예프의 유명한 시민이 한 말처럼 안노 슈카나님이 기름을 쏟았다는 겁니다. 즉 그는 잠수당할 겁니다라고 메드베데프는 말. 이게 이 안노 슈카나님이 기름을 쏟았다는 건 소설, 키예프 출신의 소설가가 쓴 그 내용인데, 한국말로 치면 이미 물은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거예요. 엎질러진 물, 그런 뜻이에요. 기름을 이미 쏟았다는 것은. 이 작가가 미하일 불가코프라고 키예프 출신의 소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타와 마르가레타라는 소설에서 나오는 유명한 구절로 사건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엎질러진 물이라는 거지 조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지. 그렇겠죠? 악랄한 세금법안 우크라이나 2월부터 세금 인상 계획이 길어서 제가 요약드리면은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어갖고 이제 세금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러시아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복지 혜택 줄이고 연금 혜택도 줄이고 세금은 또 많이 걷고 이런 거는 양쪽이 똑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빈니차에서 신원 이상의 남성이 긴급 구조대 경보팀 이게 이제 군 납치 조직입니다. 납치 조직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제 무섭지 얘네들. 야 어디서 우리 총 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움츠러들겠지, 그죠? 빈니차는 여기네요. 우크라이나 서쪽이죠. 예, 이쪽보다는 덜 나치적이지만 여기도 서쪽에 가까우니까 좀 성향 알겠죠. 이쪽에도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총이 없어갖고 질질 끌려갔잖아요. 친러계가 많은데. 근데 반러계가 많은 데일수록 지금 총 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쪽이 지금 권력기관하고 가까운 친인척들이 많이 사는 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투표 성향이 반러 성향이 일로 갈수록 많아져요. 스웨덴 해군에 따르면 군복을 입은 무장 전투원들이 러시아 비밀함대 소속 유조선에서 목격되었다. 서방 분석가들은 이들이 유명한 민간 군사회사의 직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니들이 막 자꾸 배를 납치하니까 자기 그 대책을 세웠겠지 러시아도. 예, 푸틴 대통령은 기릴 총 대주교 주기 기념일을 맞아 축하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러시아 정교회가 러시아 역사에서 수행해온 역할에 대해 자주 논의합니다. 그러나 총 대주교께서는 이처럼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는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과 백성을 섬기는 것 외에도 이 모든 일을 제대로 조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삶은 변해왔으며 교회와 조직 구조를 강하게 많은 노력을 이루어왔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러시아에서 뭔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의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그런 거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제가 볼 때 완벽하게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이를 나오는 거 보면 러시아 정교회는 점성술사, 점쟁이 그리고 신비주의 수행자들을 교회의 신도들을 빼앗아가고 사회 통치에 방해가 되는 경쟁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법적으로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법적으로 강요되는 순간 사입이라는 거야, 내 말은. 근데 정교회가 원래 시작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시작했던 그거에서 출발한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있기 때문에 구교 입장에서 보면은 정통파는 정교회가 정통파죠. 하지만 어쨌든 구교니까 정치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카톨릭이 더 강력하게 정치와 종교가 완전 카톨릭은 하나가 한 몸에 결합돼 있잖아요. 교황이 정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종교 지도자잖아요. 근데 이 정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푸틴이 정치 지도자고 키릴 대주고 종교 지도자니까 이런 이제 수평적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정교 분리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거죠. 이제 점쟁이 나왔습니다. 젤렌스키의 그 뭐랄까 인형 조종사 젤렌스키 대통령의 언론 비서였던 율리아 멘델은 예름하게 흑마술이 어제도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흑마법을 한대요. 야 근데 실패했나 보다. 네가 흑마법의 도사인 것 같았으면 왜 쫓겨났냐. 너 흑마법 실패했지. 한국에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20대 때까지 동정을 지키면 그 이제 모쏠이 20대 때까지 모쏠을 유지하면은 백마법을 할 수 있대요. 근데 30대 때까지 모쏠을 유지하면은 흑마법을 할 수 있어. 그리고 40대 때까지도 이제 동정이다. 모쏠이다 그러면은 날개가 돋아난대. 그래서 내가 등이 간질간질한가 날개가 돋아나려고? 등이 가려워 요즘에. 얘는 지금 30대 때까지 그걸 참았어야 하는데 못 참은 거야. 그러니까 흑마법이 임마 통달을 못하지. 미국 하원의원 히메네스는 관광객들에게 쿠바를 즉시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야 이거 이란이 이제 좀 스텝이 꼬였잖아요. 이란에서 약속대련하고 휘황찬란한 막 멋진 모습 하려고 그랬는데 이란이 나 진검승부 할 거임. 너네 짜고 치는 거 안 하면 그래 갖고 지금 스텝이 꼬이니까 쿠바에서 뭐 하려고 그러나? 쿠바를 즉시 떠나라.
그것은 이 전쟁 신호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앱스타인 뉴스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근데 갑자기 나비 넥타이는 또 왜 먹은 거야? 표정이 별로 안 좋아하는 질문인가 봐. 트럼프는 앱스타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를 무죄로 입증할 뿐만 아니라 급진 좌파들이 바라던 바와는 정반대입니다. 삼류 작가인 울프가 제프리 앱스타인과 공모하여 저를 정치적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해치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프를 고소할 것입니다. 어쨌든 앱스타인 유족을 고소할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울프를 고소할 것입니다. 폴리티코는 이번 공개가 강력한 여론과 의회 압력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여전히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완전한 공개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온 내용 보면 트럼프가 적으로 생각하거나 별거 아니라는 그런 사람들 것만 대략 나오고 정작 트럼프에게 치명적인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 이건 뭘까?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딱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 하니 처음에 이란하고 불꽃쇼를 해서 시선 돌리기 충격 상승 아이템을 만들려고 했어. 근데 이란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안 하겠다고 하니까 스텝이 꼬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서 트럼프 것만 쏙 빼고 나머지 거를 싹 푸는 거야. 300만 건을. 그거를 1시간 30분밖에 안 풀었으니까 이걸 다운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숫자는 제한적이죠. 그것도 기자들, 전문 기자들만 꼭 기다리고 앉았다가 탁 다운받고 나머지 일반인은 다운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기자들은 서로 특종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소수의 그 자기 회사 인원들끼리만 이걸 분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300만 건을 다 분석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면서 이 이란 문제에서 스텝이 꼬인 거에 대한 대책을 이제 회의를 할 시간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쿠바에서 관광객들은 떠나라. 아마 쿠바 같은 데서 또 불꽃쇼를 하지 않을까? 가까우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이상 김진팔이었습니다.